실전 105강입니다. 토지 별도 등기와 대지권 등기 없음과 관련된 경매 물건은 뭘 알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실전 104강에서도 이제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면서 토지 별도 등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생소하니까 뭔가 조금 헷갈리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러니까 토지 별도 등기는 어쨌든 집합 등기부 등본, 집합 건물의 등기부 등본 상에 그 보시면은 토지 별도 이제 별도 등기 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별도 등기 있음 하면 뭐 1토지 하면 1번 토지가 있고 2토지 하면 또 2번 토지. 이건 이제 등기부 등본상에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토지 등기부 등본 발급받아 보시니까 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 별도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지상권의 설정 목적이 뭐지? 그러니까 단지 밑으로 해서 지하철이 통과되는구나. 그죠? 또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단지 밑으로 해가지고 우수관이 통과되는구나.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뭐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 더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그 저당권이 별도 등기인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칠판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당권이 별도 등기인 경우도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바에 의하면 별도 등기는 큰 의미가 없다. 단 토지 등기부 등본을 살포시 확인해 보자. 예를 들어가지고 저당권이 별도 등기다. 그런데 이 저당권이 말이죠. 경매 결과 말소돼 버린다면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말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토지 별도 등기에서 이제 저당권이 별도 등기인 경우 있고 또 이제 하나 더 뭐냐면 별도 등기가 돼 있는데 별도 등기가 허당이야. 의외로 그런 물건 많습니다. 분명히 보면은 토지 별도 등기, 이렇게 별도 등기 있음 해가지고 집합 그 건물에 등기부 등본상에 표시되어 있는데 토지 등기부 등본을 딱 발급받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뭐 말소돼 버렸어. 별도 등기 자체가.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딱 허당이고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법원에서 보면은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가지고 별도 등기 효력이 없음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그런 거 전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입찰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오늘 또 하나 더 보니까 이제 집합 건물인데 대지권 없음과 관련된 그런 경매 물건들이 간혹가다 나옵니다. 이랬을 경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돼가지고 오늘 105강이지요.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조정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 조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105강이고요. 2023년 7월 7월 12일이네요. 그죠? 7월 12일이고 벌써 7월 달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참 시간 빨리 갑니다. 그죠? 화면을 다시 한 번 더 잠깐만 조정할게요. 조금만. 네,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당권이 별도 등기인 경우 해가지고요. 이것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이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잠깐 봐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잠깐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 전에 뭐 소유자가 A였는데, B라는 사람이 건축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상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까지도 같이 A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 건물에 대해 가지고 그 상태에서 B는 뭐다 봐가지고 요 땅 위에다가 건축하기 위해 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 대출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갑은행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한단 말이죠. 저당권 설정하는데 저당권의 설정 목적이 뭐다? 이게 토지하고 건물, 둘을 공동으로 담보로 잡고 갑은 이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죠, B한테. 근데 B는 뭐다? 그 이후에 보니까 여기 이미 이제 토지 건물에 대해서 갑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 자체를 멸실시켜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버립니다. 신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공동주택, 이게 별도 등기는 당연히 공동주택이겠지요. 그죠? 별도 등기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성립이 됩니다.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별도 등기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단정지어서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B는 뭐다? 토지는 B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에다가 이제
뭐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해가지고 공동주택을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이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저희 분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분양하기 위해서는 토지 건물 전부를 예를 들어가서 제3자한테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건물만 달랑 팔아먹는 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땅도 B 거고, 그리고 최초 B가 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아마 최초 소유자는 B로 되어 있겠죠. B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분양을 한다 이거죠. 분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게 갑 저당권이 B 땅에 말이죠. 여기 보면 역시 예전에 갑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B가 분양을 하는 와중에 건물을 분양하면서 갑 저당권자의 이거 채권을 다 변제해버리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분양이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갑에 대해서 돈도 제대로 못 갚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예를 들어 101호만 말이죠. 101호. 101호에 대해서 이걸 경매를 붙여버렸다. 그럼 101호 같은 경우는요. 이미 보면 대지권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대지권 등기는 되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시간순으로 봐가지고, 대지권 등기는 이때 되어 있단 말이죠. 대지권 등기.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 이미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의 저당권이 여기 토지상에 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B가 갑 채무를 변제를 못한다 하더라면 갑 저당권자는 이 부동산 이제 토지상에 있어가지고 저당권 말소가 안 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101호가 경매가 넘어왔다면 이렇게 납니다. 이래야 실제 법원에서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 그러면 101호가 경매가 넘어왔다 하더라 하게 되면요. 토지 저당권자인 갑한테 통보를 한답니다. 통보해가지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한답니다.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먼저 이제 어리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 낙찰 받으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낙찰 금액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럼 1억 중에서 토지 저당권, 토지의 저당권 설정됐으니까, 요 토지 저당권에 대해서 그 배당 몫에 대해서 일부 배당을 해주고 이때 저당권을 보니까 포기할 그 지분, 포기할 지분하고 또 설정할 지분. 요건 어디까지나 갑 저당권자 입장에서 우리 바라보자 이죠. 갑 저당권자가 포기할 지분이다. 뭘 포기하냐? 그러니까 어리 101호를 낙찰받았잖아요. 그죠? 101호를 낙찰받고 낙찰받은 금액에서 이거 잘 들으세요. 낙찰받은 금 1억 원에서 일부 땅값으로 갑 네가 일부 가져갔단 말이지. 그죠? 어쨌든 뭐냐면 이게 이 101호가 경매 넘었다는 것은 대지권 등기 됐다니까 토지 건물 전부가 경매가 넘어온 거예요. 전부가 경매 넘어왔으니까 어른 1억이라는 금액은 낙찰받았다는 거. 이 1억이라는 금액은 뭡니까 이게? 토지 경매 대금하고 건물 경매 대금의 합계액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토지 경매 대금은 저당권자 너한테 줬단 말이죠. 그죠? 줬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이 지상의 건물 연면적 대비해서 토지 면적 기준 해보니까 이 101호 여기에다 어떤 이 호수의 어떤 대지 지분이 예를 들어가 한 10제곱미터다. 이거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전체 땅 면적이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10제곱미터만큼 가본 즉 폭이라는 거예요. 전체 자기는 100제곱미터에 대해서 담보 저당권을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는 1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법원에서 배당을 받으니까 그럼 10제곱미터는 이제 포기하는 거야, 포기. 그럼 나머지 갑이 이 땅에 대해서 설정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90제곱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설정할 지분. 이게 보니까 포기할 지분 누가 포기하냐? 갑 저당권자가 포기한 지분이에요. 그럼 요 포기한 지분은 누가 가져가지? 이게 낙찰자가 가져가고 설정할 지분 뭐냐? 그러니까 네가 10제곱미터에 대해서 배당 받았으니까 너 전체 100제곱미터에 대해서 네가 담보 저당권 잡았지 않느냐? 그럼 10제곱미터 빠지고 너는 9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네가 그 담보권을 권리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또 만약에 102호가 경매가 넘어 또 102호를 낙찰받았는데 102호의 지분이 또 보니까 대지 지분이 대지권 면적이 한 110제곱미터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포기할 지분 10제곱미터하고 이제 여기서 또 10제곱미터 빼겠죠. 그러면 8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토지 저당권자한테 지상 건물 각 호수별로 경매가 돼가지고 누가 낙찰받으면은 토지 저당권자한테 순차적으로 배당해주고 포기해 그리고 너네 일부 설정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토지 등기 부등본상에 그 지분 그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일단.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는 것이 좀 이게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어쨌든 봐가 내가 100유로를 낙찰 받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100유로에 대해 가지고 내 지분 예를 들어 10제곱미터다, 10제곱미터가 나한테 넘어왔어. 그럼 끝난 거야, 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까칠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 이거지. 결론적으로 뭐다, 이게 별도 등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크게 어떤 뭐 문제가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이제 별도 등기 입수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지상권, 구분 지상권이더라고. 그런 건 쳐다도 보지 말아요. 왜냐면은 그건 말소 안 된다 이거지. 말소 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의 대표 주자입니다. 예. 지하철의 대표 주자고 또 보니까 뭐 지하 연결 통로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연결 통로라든지 지하철 같은 경우는 뜯어가지고 다른 데는 이동 못 시키잖아요. 근데 그 또 나아가서 그러한 시설이 있게 되면은 오히려 그 단지의 값어치가 더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정의해가지고, 나 좀 신경 써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임장하실 적에 그냥 가셔가지고, 중개업소 가셔가지고, 그냥 막 물어봐. 며칠 전인가, 전화가 좀 자주 오세요. 구독하신 분들이. 며칠 전에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보니까 물건이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에요. 괜찮은 물건인데 세금이 딱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항력이 내림 차이는 있더래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옛날에 한번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지나가는 식으로 툭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서요. 네, 그럼 그 임차인인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거든요. 임차인도. 그럼 법원에 가가지고 본인이 이해관계인이니까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해관계인은 우리 일반 경매인들은 입찰하기 전에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절대로 열람할 수 없어요. 근데 이해관계인들은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가셔가지고 한번 설득을 해보시라. 해봐가 안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그죠? 무조건 찔러나 보자 이거지. 찔러보기도 전에, 요거 찔렀을 적에 제가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 그럼 혼자서 소설 나부랭이 쓰지 마시고, 그냥 내 생각나는데, 그냥 찔러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 가셔가지고, 띵동 눌러가지고, 경매 물건에 대해서 이제 들어와서 입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세금이 무서워가지고, 입찰 못 들어가겠다 해서, 저랑 같이, 아니면 처음에 그분이 나한테 위임장을 주면은,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법원 가서 열람을 해볼게. 그러니까 생면부지인 사람한테 어떻게 위임장에다 인감증명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잘 설명을 하니까 임차인이 그럼 제가요 법원 가가지고 세금 확인해볼게요. 임차인이 직접 법원 가가지고요 조세 채권에 대해서 확인해봤답니다. 그러니까 체납된 세액이 얼마이고 세목이 뭔지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이분한테 연락이 오셨더래요. 딱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경매가 정지가 돼버렸어.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일단 막 들이대야 된다는 겁니다. 들이대야 되는 것이, 이거 뭐 아니겠지. 아니겠지 했다가 나중에 기면 어쩔 낀데 봐가지고. 그럼 어디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겁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거 무슨 이야기 하다가 또 이쪽으로 뻗쳐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간혹가다 제가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이제 칠판에 적어드린 내용이 이제 우리가 저당권의 별도 등기다. 근데 별도 등기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토지 등기 부등본 보시고 이상무 그래 또 뭐 하시다 그러면요 저한테 뭐 전화 한동안 뭐 주시든지 근데 저한테 전화를 주시더라도 저 며칠 전에 또 어떤 분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잘 이러잖아요. 이런 분이 전화 주셨더라고요. 한참 뭐 전화하시다가 말이죠. 변호사한테 뭐 상담을 했다. 저는 변호사 상담하셨어요. 그럼 뭐 변호사분하고 이렇게 하시죠. 변호사는 못 믿겠대요. 그럼 저는 그 말 딱 듣는 순간 말그 삔또가 확 상해버리더라고. 저는 변호사도 아니거든요.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어요. 유일하게 운전면허증도 없습니다. 운전 못합니다. 유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 앞에 전화 주셔가 말이지. 변호사도 못 믿겠는데, 그 변호사 못 믿으면 저는 변호사, 발가락지도 못 따라가는 그런 입장인데, 저한테 물어보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제가 분명 말씀 안 드립니까? 저 여러분들 상대로 장사합니까? 장사 안 하잖아요. 그죠? 진짜 저 경매 알고 싶다고 그냥 전화 주세요. 뭐 어떤 분들은 문자 주셔가지고 전화를 해도 될까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들이대 버려요. 그냥 들이대가지고 말이죠. 하시면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또 막방이니까 이런저런 말씀 다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저당권이 별도 등기인 경우에 가지고는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건 가름을 하고요. 생략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어등부치법하고요. 포항지원 요 두 사건에 대해 가지고요. 사례를 경매 정보지를 펼쳐놓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이게 뭐가 있나? 어떤 거지? 조금 전에 어떤 사건을 2020 여기 있네. 198. 이거는 지금 이 정보지를 보면 안 됩니다. 이 두인 경매를 봐야 돼요. 두인 경매를 봐야 되는데 이게 스피드 옥션 같은 경우는 별도 등기 있다 그러면 토지 등기 부동산도 같이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무료 사이트도 아니죠. 두인 경매는 이게 일부 경매 정보는 무료입니다. 무료 경매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등기 있으면 뭐 토지 등기 부동산도 다 제공해 주는데 스피드 옥션은 100% 유료 사이트면서도 이게 별도 등기 있는데 토지 별도 등기 있다 그러면 토지 등기 부동산을 서비스를 안 해주더라고. 서비스 제공해줘야 돼요. 그럼 봐가지고 경매 정보지 유료로 돈 내고 보고 말이지 또 별도 등기 있다 그러면 내가 내 돈 들어가 또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금 700원 들어가지고 2023년 7월 현재 700원이잖아요. 그죠? 한 통 열람만 하는데 700원 들어가지고 또 등기부등본 발급받는다. 그건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두인경매 또 단점이 뭐냐면 일반 개인 이름들이 그대로 확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제가 좀 마음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푸득푸득 지나갈게요. 2024경에 19817 동두천시 생년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잠깐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 등기부 내역을 잠깐 보자입니다. 보면요.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요. 지금 보시면은 소유권, 잠깐만요.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소유권, 대지권 해가지고 별도 등기 있으면 해가지고 말소돼 버렸네. 잠깐만요. 이게. 여기죠. 말소됐죠. 그죠? 말소되었다더라. 여기서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 보니까 2번에 그래서 잠깐만요. 2번 별도 등기 중 일부 말소 별도 등기 있음. 1 토지 얼구 3번 5번 건조당권 설정 등기. 요거 지금 현재 토지 등기부 2번입니다. 2번 토지 등기부의 얼구에 3번과 5번 건조당권은 경매 당시엔 살아있는데 그러면 요걸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방송하기 전에 여기 동두천시 생년도 516-4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저당권이 다 말소됐더라고.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건축업자 A로 하겠네. A인데 A가 구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갑으로 하여금 땅과 건물에 대해서 담보 잡고 그 뒤에 보니까 이렇듯이 해가지고 새로운 건물이 이게 지어졌는데 이게 경매가 어떻게 지어졌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 갑의 저당권에 소위 구건물이잖아요. 그죠? 구건물. 근데 구건물이 멸실돼 버렸단 말이에요. 구건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저당권의 효력도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은 뭐다?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그런 결과가 된다고요.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그런 결과가 되는데, 거기야 이 대지권 등기, 요거 이제 조금 이따 토지 등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지권 등기가 되면서 이 지상의 건물 전부가 101호, 102호, 201호, 202호 가지고요. 각 세대별 구분 등기된 건물 전부가, 대지권 등기된 상태에서 전부가 경매가 넘어왔단 말이죠. 전부가 경매가 넘어왔다 하더라는데 나중에 결과는 저거 토지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보니까 3번, 5번 전에 건 말소됐다. 왜? 그러니까 전부가 경매 넘어왔다 들어가면 이게 갑이라는 사람은 이게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법원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여봐! 법원에다 채권기 가서 제출해. 갑이, 예. 제출해서 배당받으니까 당연히 경매심의각으로 소멸됐다. 이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잠깐만 이 건물 등기부 내용인데요. 건물 등기부 내용에 이제 토지를 보시죠. 토지에 이게 별도 등기했다면 반드시 제가 토지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십시오라는 말씀 드렸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별도 등기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토지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김모 씨가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 소유권 대지권 했잖아요. 대지권. 예. 이 건물이 표시 다 되는 거 대지권 등하는 거예요. 토지니까 당연히 대지권 설정하는 것이죠, 그죠? 대지권 설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토지상에 얼구상에 저당권이 옛날에 소유자가 말이죠. 땅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렸다고 하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못 갚았다고 하면 저당권이 살아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임의 경매 해가지고요.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이게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경매 신청했다가 이제 경매를 취하했는데요. 보면 여기 나와 있네.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건전한권 설정해가지고요. 건전한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설정해서 이 건전한권 성남 중앙신용협동조합에 나와 있어요. 공동담보 건물 이게 본건 516-4거든요. 이걸로 미뤄봐가지고 아마도 요거 하나 보면서 토지하고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입니다.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은 토지하고 옛날 건물입니다. 구건물. 예. 구건물을 같이 공동으로 담보 잡은 거야. 예. 공동으로 담보 잡았다 밑에 보니까 3번 건전한권 공동담보 소멸이죠. 이 보니까 건물이잖아요. 경기도 동두천시 생현동 516-4 뭡니까? 멸실. 그러니까 멸실 후 신축. 그죠? 건물 멸실, 요거 멸실하고 나서 신축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협동조합에서는 처음엔 땅과 건물을 같이 담보를 잡았는데, 이게 멸실되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 자기네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죠. 그죠? 예.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저당권을 또 설정했더라고. 이게 보시게 되면요. 요 5번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건저당권 설정해가지고요. 공동담보 목록 제 2013-168이잖아요. 그죠? 또 아마 3번도 저당권 설정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3번은, 3번도 있네. 봐가지고. 3번도 이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네. 3번도 저당권이 있는데 단지 공동담보 요것만이 말소가 되고 나서 3번 건저당권 담보 추가해가지고 2013-167호 167호, 168호가 이 공동담보 목록인데 도대체 뭐냐 이거 확인해보자. 그죠? 이 공동담보 목록이잖아요. 그죠? 167호에 보니까, 이거 보니까 동두천시 생현동 516-4 지상에 있는 101호, 201호, 이걸 전부 공동주택을 다 담보 잡았다. 이런 경우 나면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편의상 저당권자 갑으로 할게요. 갑이 갑 해가지고 토지 건물을 같이 담보로 잡았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건물이 멸실돼 버렸습니다. 멸실되고 새로 신축했단 말이에요. 신축했는데 여전히 땅에는 갑명이었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신축된 이 건물 이 건물이 이게 신축된 거예요. 이게 여기에 보니까 공동으로 해가지고 갑이 또다시 각 호수별로 저당권을 잡았다. 이런 경우는 뭐냐, 토지상에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이게 큰 문제는 없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요건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현재 잠깐만요. 요거 보면요. 이건 관련해가지고요. 현재 토지 등기 부등본을 확인해 드릴게요. 516-4입니다. 516-4. 생년동에 516-4 해가지고요. 토지 등기 부등본이 어디에 갔느냐. 요겁니다. 516-4 맞죠? 토지. 그죠? 그리고 밑에 보면 날짜 나오잖아요. 오늘이 7월 12일이죠. 7월 12일을 제가 조금 전에 방송하기 직전에 확인해 봤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저녁 6시 43분 11초에 거금 700원을 들어가지고 발급받았습니다. 그럼 과연 3번과 5번 저당권은 어떻게 되었는가? 얼굴로 넘어가 보자 이거지요. 3번 말소됐잖아요. 그죠? 3번 건전한권 일단 말소돼 버렸죠. 말소됐어요. 왜 말소됐냐? 그러니까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추가로 이 사람들이 담보를 잡았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경매를 넣어갔기 때문에 자기네는 순위에 의해서 배당받으면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 5번 저당권도 보니까 5번 저당권도 말소됐죠. 그죠?
5번 저당권 요구 자체도 말소가 되었다더라. 보니까 이게 3번, 5번 건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다?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딸랑 말소가 되었다더라.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니까 큰 어떤 그 빌라 전부, 그러니까 지상 건물 빌라 전부가 경매가 넘어왔고 또 나아가서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를 최초 담보자본 조합 측에서 건물까지도 추가적으로 담보를 잡은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게 토지에 별도 등기는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도 조금 까칠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조금 더 어떻게 한번 더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3기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쉽게, 제 생각인데 3기 때는 아마 일부 방송에서는 그 소위 우리가 경매 물건 접근하는 데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부 방송에서는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런 경매 유형 아니십니까?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물건, 경매 유형별, 예를 들자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임차권 등기를 하였는데 언제 하였느냐? 여기에 대해 일부 방송에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고, 2부 방송에서는 그와 똑 떨어지는 아니면 비스무리한 그런 현재 경매 중인 경매 사례를 아마 여러분들한테 소개 말씀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거 하려고 하면 그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물건 찾으려고 하면 아유, 시간 많이 걸려요, 봐가지고. 물건 하나 사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고요. 두 번째가 보니까 포항 사건인데, 포항 지원 사건인데, 2021 타경에 3,350호 해가지고요. 3,350호인데, 이게 보면, 여기, 포항 506호입니다. 106동 506호에.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것도 토지 집합건물 등기 보죠. 보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1토지입니다. 1토지, 여기 1이 1토지입니다. 여기 1번 토지예요. 잠깐만요. 여기 1번 토지고, 요 밑에 이게 2번 토지입니다. 근데 보니까 1이면 1토지 요겁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성리 18-11에 관해서 별도 등기 있음. 그러면 토지 등기 번호만 확인해 보셔야죠. 그것도 1번 토지요. 요거 18-11번지 있잖아요. 그죠? 요걸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지금 제가 이게 대한 토지에 대한 별도 등기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별도 등기, 토지상이 별도 등기된 것을 보니까 본건이 호수가 아니고 다른 호수, 그리고 본건 같은 경우는요, 보면요, 이게 뭡니까, 106동 506호입니다. 106동 506호예요. 근데 106동 506호에 대해서는 이미 토지 등기구상에 최초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저당권 일부 포기해가지고 이미 한 20여 년, 20년도 더 됐습니다. 이미 등기가 다 정리가 되어버렸더라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 보면은 별도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본건, 예를 들어 106동 506호다 하면 106동 506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별도 등기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표시되는지 전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 보니까 여기 토지 등기부 등본 잠깐 볼게요. 토지 등기부 등본 보니까 이게 106동 506호거든요. 106동 506호인데 이게 보시면요. 잠깐만요. 조금 더 확대를 됐습니다. 106동 106동 506호예요. 506호인데 토지죠, 토지. 요게 1번 토지잖아요. 18-11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확인해 보니까, 어디 있느냐 보니까, 잠깐만요. 이게 토지 얼굴로 나갑니다. 이것도 어쨌든 보니까요, 대지권 등기 다 돼 있거든요. 대지권 등기 다 돼 있는데, 문제는 토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저당권 설정해놨잖아요. 건저당권 설정해가지고, 한국주택은행에서 채권 최고액가 아마 금 58억 1,300만 원을 채권 최고액 해가지고 대출 뽑았다 이거죠. 대출 뽑은 상태에서 밑에 보니까 1번 건전한권 변경. 이 변경이 뭐냐?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목적이 250분의 227이에요. 해가지고 102동, 102호, 104호, 105호, 107호, 이렇게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103동, 105동, 106동, 107동 해가지고 이게 건저당권 일부 포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매매로 소유권에 넘어온 것 같아요. 등기 원인란이 이게 표시가 안 되는데 매매겠죠. 매매다 그러면요. 아마도 이 사람 만약 102호로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분양받았다더라 그러면은
분양업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있잖아요. 돈 일부를 갚는 거야. 그러면 102호는 이제 102호에 대한 그 대지권에 대한 이 저당권은 이제 빠이빠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본건 현재를 보니까 106동 506호예요. 106동 506호는 보니까 토지 등기부 을구상에 1-34에 나와 있습니다. 106동 506호입니다. 제가 미리 확인해 봤거든요. 1-34가 어디 갔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십시오. 106동 506호죠. 이 있잖아요. 106동 506호 뭐다 이게? 건저당권의 일부 포기로, 건저당권 일부 포기라니까 이거는 이미 1996년도에 이게 저당권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106동 506호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현재 경매가 나오니까 별도 등기했다 이렇게 할 때, 왜냐면 이게 여기에 토지 등기부 등본상에 보면 아직도 그 저당권이 100%다 이게 변제를 못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본건 같은 게 106동 506호는 뭐 이미 96년 같으면 그건 3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건 30여 년 전에 이미 이 저당권이 이제 해결이 됐다는 거. 그럼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게 별도 등기는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더라. 일단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근데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뭐라 또 뭐 표시되는 거 볼까요? 봐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 보니까 뭐 특별한 나와 있네. 이게 봐가지고 토지에 관하여 별도 등기 있음. 토지 등기부에는 93년 12월 16일자로 건저당권이 말소됩니다. 환정해버린다니까. 토지 등기부상에 건저당권 말소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보니까 그 집합건물 그 등기부 등본상에 보니까 별도 등기 있으면 이게 아직도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말소됐으면 이거 말소시켜버려야 되거든요. 어쨌든 봐가지고, 이런 경우는 토지 등기부상에 매각 물건 명세상에 다행히 참 친절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표시가 안 돼 있다 손치더라도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셔가지고 이거 없네 그러면 허당이야. 있으나 마나 필요가 없다는 거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말이죠. 자, 그럼 일단 요 일부 방송에서 말이죠, 이게 토지상에 설정된 저당권 별도 등기 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등기부 등본인데요. 잠깐만요. 이겁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것도 잠깐 보시죠.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 2004 타경으로 나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스피드 옥션 같은 경우는 2004 타경이 안 잡히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게 두인 경매도 2004 타경이 잡히나 모르겠네요. 2004가 안 잡히잖아요. 2005까지 잡힙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2004 타경이 토지 등기부 등본만 이제 여러분들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건저당권 변경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 사건도 보니까 송파구 방이동에 방이동입니다. 방이동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멸실하고 나서 새로운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였고 대지권 등기 다 된 상태에서 여기 보니까 이제 204호, 201호, 304호, 401호 하니까 막 어쨌든 이 지상에 있는 그 각 호수별 전부가 다 경매가 나와버렸어. 이 대지권 등기 됐단 말이죠. 근데 이미 이게 저당권이 이미 설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누가 204호가 경매에 넘어서 204호를 낙찰 받았단 말이죠. 그죠? 낙찰 받으니까 어떻게 된다? 포기할 집은 누가 포기했는데?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251.2분의 17.74. 그럼 목적에 가서 설정할 집은 뭐다? 자기는 이제 그러면 251분의 2분의 233.46 이거 한번 더하기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여기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잠깐만요. 233.46 플러스 이 17.74 251.2가 나오면 돼요. 요거하고 요거를 더하게 되면요 251.2가 나와요. 이게 결국 뭐다? 이 사람들은 이번 저당권자는 전체 251.2 제곱미터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204호의 지분이 17.74야. 그러니까 17.74를 빼는 거예요. 빼니까 이게 233.46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포기할 집은 뭐다? 누가 포기했는데 이게? 2번 저당권자가 포기한 집은 뭐다? 17.74고 그럼 뭐다? 2번 저당권 다시 저당권 변경 등기에서 설정할 집은 뭔데 이게? 251.2분의 233.46 제곱미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임의경매라는 매각 이렇게 다 정리가 돼버린다고. 그죠? 이게 설정할 지분, 포기할 지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이번 105강, 여기서 이제 일부 방송을 마치고요.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105강 2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요까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보셨던 동도천시 생현동의 뭡니까?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게 별도 등기 있으면 들어가잖아요. 대주권에 표시해가지고. 1, 얼구, 3번, 5번 저당권. 근데 이게 결국 나중에 말소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경매 당시에 별도 등기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요. 3번, 5번 이렇게 되거든요. 3번, 5번 해가지고 성남중앙신흥협동조합에서 3번, 5번에 대해서 공동담보에 말소됐다가 나중에 다시 공동담보 목록으로 조금 전에 등기부등본 원본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건물까지도 성남중앙신흥협동조합에서 공동담보를 잡은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니까 결과는 좀 자기네 다 배당받으니까 전부 다 경매시 매각으로 말소가 되었다더라.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이 105강 1부 방송을 마치고요. 2부 방송에서는요. 별도 등기가 효력을 상실된 경우 그 이하 말씀드리겠습니다. 2기 라방 105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